예고 없는 작별. 어제 어쩌지? 점심 무심코 들렀던 단골 카페. 오늘 아침 그 자리엔 차가운 임대문의 전단지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힘들어요. 하루 평균 수백 개의 식당과 카페가 다시는 소리 소문 못할 없이 것 문을 같아. 닫고 있습니다. 1년을 버티는 정말 곳이 끝인 걸까?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잔혹한 데이터. 이제 폐업은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났어. 내 이웃, 이제 어떡하지? 내 가족, 다 혹은 부질없어. 매일 마주치던 친근한 사장님들의 다시 가슴 시작할 아픈 거야. 현실이 포기하지 되었습니다. 않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그 공간이 텅 빈 콘크리트 바닥으로 변해버리는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무섭습니다. 혹시 최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혹은 맛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골목상권은 그야말로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고물가, 그리고 얼어붙은 내수 침체.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에서 소매업과 음식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자영업 구조조정의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목조르기, 고물가의 역습.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요즘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바로 고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 때문입니다. 장을 보러 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식자재 가격, 무섭게 치솟는 전기세와 가스비, 파 한 단, 사과 한 알 집어들기가 두려운 금사과, 금파 시대입니다. 식용유부터 밀가루까지 기본 식자재 가격이 2배, 3배 뛰었지만 사장님들은 메뉴판 가격을 쉽게 올리지도 못합니다. 500원만 올려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까봐 오르는 원가를 온전히 본인들의 마진을 깎아내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주말도 없이 불판 앞에서 땀을 흘렸는데 손에 쥐는 돈은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적은 기막힌 모순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높은 임대료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이어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된 겁니다. 텅 빈 지갑, 얼어붙은 거리. 그렇다면 손님이라도 많아야 할 텐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지갑 사정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30대 직장인인 저조차도 점심값이 무서워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 김밥을 찾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먹고 입는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는 골목상권을 더욱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큰맘 먹고 가는 최고급 파인다이닝이나 아예 극단적으로 저렴한 초저가 매장과 편의점 도시락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동네 골목을 든든하게 지키던 중간 가격대의 평범한 밥집과 술집들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넥타이 부대로 북적여야 할 오피스 상권의 식당가조차 텅 빈 테이블 위로 사장님의 깊은 한숨만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 여유가 없는 소비자, 그리고 손님이 없어 불을 꺼야 하는 사장님.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 서글픈 악순환이 거리를 얼어붙이고 있습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내수 부진은 결국 자영업자들의 매출 직격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살아남는데 살 사람이 없는 텅 빈 거리. 이것이 지금 소매업과 음식업이 맞닥뜨린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버티고 버티던 사장님들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19 때 받았던 대출 상환 시기는 턱 밑까지 다다왔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와 막는 다중 채무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수십만 명이나 달합니다. 낮에는 팔이 날리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가게 임대료와 이자를 내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를 뛰는 사장님들의 투적, 쓰리잡 이야기는 이제 흔한 사연이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과 남은 계약 기간의 위약금을 물어낼 돈이 없어 억지로 좀비 상태로 문을 열어두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갇혀버린 겁니다. 결국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자영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말합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었던 수많은 가게들, 경쟁력을 잃은 좀비 상권들이 시장의 냉혹한 논리에 의해 강제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자영업은 단순히 열심히만 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자본,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적자 생존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내일.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폐업의 이면에는 한 가정의 생계와 누군가의 간절한 꿈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서바이벌 속에서도 누군가는 변화를 잃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살아남을 것입니다. 골목 상권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실패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땜질식 지원을 넘어 건강하게 퇴로를 열어주는 폐업 지원,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적 재편이 시급합니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진정한 실력을 갖춘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마주할 거리는 조금 더 따뜻한 불빛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의 최내명 나레이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